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의 선생님을 위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모아모아 교육활동보호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권리와 안전한 업무환경 보호,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교권보호5법과 교육활동보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유형,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사안 처리,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권보호5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왜 필요할까요? 교사는 부당한 침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활동의 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사가 심리적 안정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 보호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023년 9월 이후 교권보호5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교권보호5법으로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됩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한 직위해제를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둘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법령을 통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합니다. 셋째, 민원 응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대상 및 유형을 확대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넷째, 피해교원의 즉시분리, 교육활동 침해 은폐 축소 금지, 피해교원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권보호 또는 교권침해라는 용어는 교권과 학습권이 상호보완적인 개념임에도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교원지휘법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원의 개인적 권익이 아닌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입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해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이므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6개의 보기 중 교육활동 중인 경우는 몇 개일까요? 네, 6가지 모두 교육활동에 해당됩니다. 교사로서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하는 모든 순간이 교육활동입니다. 교육활동이란 교실 수업을 넘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생활지도, 수업, 상담,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교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행위가 있었으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이 아닌 경우 교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이 아닌 경우 교원지휘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 행위인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고 침해 주체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사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을 살펴볼까요? 교원지휘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고, 형사처벌상 범죄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는 행위 등의 유형이 신설 확대되었는데요.
이는 기존 법체계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침해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모욕 명예훼손과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그 다음으로 상해 폭행,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학부모에 의한 침해 유형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욕 명예훼손 순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원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 후 혼잣말이라고 변명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교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공공연히 표시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히 아닌데도 형사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교원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방해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로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방해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사립학교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교원과 근접한 상태에서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나 팔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해는 폭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교사의 물품을 손상한 경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므로 학생생활교육 사안으로 선도 조치해야 합니다.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불법 정보란 다음의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급격히 증가하는 유형 중 하나이며 일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와도 연결되어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동성 간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폭력 범죄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몰래 교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저장, 소지하는 것 역시 법률상 성폭력 범죄 행위이므로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무고란 교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보호자가 교원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신문고에 징계 요청 민원을 제기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 당사자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원이나 학교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에 해당합니다. 미인정 결석을 진단서 없이 병결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거나 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우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으로 담임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원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일 등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자녀의 등교 상황을 매일 문자로 보고해달라는 지속적 요구, 음식 알레르기 쇼크가 심한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만들어달라는 반복 요구 등이 있습니다.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학생의 행위입니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리거나 돌아다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선도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속되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부당 간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 당사자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거나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앞선 침해 유형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그 외 부당한 방해, 간섭, 제한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스토킹 행위, 절도죄 등과 같이 기타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도 침해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는 선생님들께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생활 지도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단계적 지도가 가능하며 이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제 법적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사안 처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별 대응 요령입니다. 폭행의 경우 1. 즉시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교육 현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2. 응급처치 및 진단서 확보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3. 즉시 분리, 병가, 법률상담 등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명예훼손 및 사이버 폭력의 경우 1. SNS 게시글 원본 캡처 등을 통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시고 2. 휴대전화를 통한 욕설, 협박 등은 녹취록을 확보해 주세요. 3.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대응 태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수업 진행 방해의 경우 1. 언쟁이나 감정적 대응, 신체적 접촉이나 체벌은 피하고 2. 학생의 습관적인 욕설은 침착하게 생활 지도합니다. 3. 지도 목적을 학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세요. 벌점 부여에 대한 불만 제기의 경우 1. 벌점 부여의 이유와 정당성을 명확히 안내해 주시고 2. 수업 중 불만 제기를 지속하면 멈추도록 정확하게 지시한 후 3. 수업 종료 후 면담할 시간과 장소를 안내하고 수업을 재개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고합니다. 학교 내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 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새119, 02-1395로 바로 전화,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를 통해 관할지원청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024년도 이후 학교 단위의 조치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문적 심의체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심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교원은 필요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 교육지원청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의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권고 및 침해 학생 또는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하지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될 경우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물론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조치로 학생 조치는 1호 학교에서의 봉사에서 7호 퇴학 처분까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침해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게 됩니다. 침해 주체가 보호자라면 1호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2호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의결된 조치 내용에 불응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해 학생의 경우 교원지휘법 제25조 제8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침해 보호자가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감은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강제성을 부여한 조치입니다. 피해 교원 보호 조치는 1. 5일 이내의 특별휴가, 공무상 병가 2. 심리상담 및 조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선지급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샘 119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3. 교원 치유 지원 4. 교원 안심공제 샘 119란 서울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이르는 명칭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이 교육활동보호 지원단과 함께 교육활동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상황,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부당한 민원 발생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각 교육지원청 샘 119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맞춤 형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사전 대응이 필요할 때, 교권 침해 해당 여부 및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신청과 관련하여 심리적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자가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예고하며 민원을 제기했을 때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그 밖에 교육공동체 간 의견 충돌이나 요구 갈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성 특이민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학급 내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방법이 고민될 때, 직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 심리치료가 필요할 때,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교실에 도움 인력이 필요할 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샘 119 유선 연락이 어려운 경우 샘 119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검색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샘 119 접속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와 선생님을 위한 법률 지원에는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 선생님 동행 백인의 변호인단, 교원 안심공제 법률 서비스, 1교 1변호사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동행 백인의 변호인단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신고 고소 고발 당한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 법률 상담, 의견서 작성, 조사 수사 동행까지 1:1 밀착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국공사립, 유, 초, 중, 고, 특수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입니다. 교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바로 변호사 연결이 가능합니다. 침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학교 대상 행정소송 제기된 경우 등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 안심공제 법률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 안심공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전액 예산을 출자하여
학교 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입니다.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 마음 회복을 위한 동행, 선생동행 개별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전, 심리상담. 마음이 힘든 모든 교원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총 8회 지원되며 학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마음, 생,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치유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긴급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총 13회 지원되며 학교장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마음, 동, 심리상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으로 판단된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총 20회 지원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가 필요합니다. 마음, 행, 심리상담. 위 세 가지 심리상담 지원을 받는 교원 중 자살 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집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추가 5회 및 필요시 3회 연장하여 지원됩니다. 심리상담 신청하는 QR코드입니다. 스스로 마음 상태를 체크해보는 자가검진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있거나 교원의 스트레스나 소진 등으로 심리 회복이 필요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회복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원 마음 돌봄 집단 상담은 교직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을 겪고 있는 교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등의 심리 치유와 자기 돌봄을 위해 지원합니다. 교직의 심리 치유와 성장을 위해 개인 내적, 외적 대화 방식을 살피고 교육과 연습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법률과 고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행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이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원하면 별개의 절차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확인을 한 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여부를 담은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어요. 교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샘119 제도를 이용해주세요. 백인의 변호인단을 통해 상담, 조사 수사기관 제출용 의견서, 수사기관 동행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많은 교사, 변호사, 장학사분들이 함께 제작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